지금부터 경암교육문화재단이 국가발전과 인류의 공동선회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제11회 경암학술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경암학술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입장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제 시상식에 앞서 식전소곡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김대환 교수의 12분의 연주가로 구성된 디나미스 앙상블입니다. 곡명은 그리그 홀베르그의 모음곡 1악장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은 일어서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학술상은 탁월한 학자들의 귀중한 업적을 온당히 평가하고 예우함으로써 우리 사회 발전과 인류의 공동선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2015년 올해까지 11번에 걸쳐 모두 5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다음은 경암교육문화재단 송금조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11회 경암학술상 시상식을 위해 참석해 주신 성낙현 서울대 총장님을 비롯하여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상자이신 김우창 교수님, 강현대 교수님, 배성희 교수님, 최만수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나라와 인류 발전을 위해 더 큰 업적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금조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입니다. 존경하는 경암교육문화재단 송금조 이사장님, 진혜은 상임이사님, 이장무 경암학술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인간사회의 진보와 개선은 개인들의 치열하고 창의적인 학문적, 예술적 연찬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우리 사회에 끼친 이러한 공헌을 영예롭게 기려야 한다. 바로 경암학술상을 이끌어가고 재창하신 송금조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현대인이 보아도, 젊은 학자들이 보아도 바로 이것이구나 할 정도의 명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이 숭고한 뜻과 정신을 담아 제정된 경암학술상의 11번째 영예를 얻으신 김우창 교수님, 강현배 교수님, 백성희 교수님, 최만수 교수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이장무 심사위원장님께서 매우 공정하게 심사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가 좀 너무나 자랑스럽게도 우리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네 분 다. 또 네 분 다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친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우창 선생님은 이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문학자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다가 고려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아마도 김지아 선배님 같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했던 게 오늘 김우창 선생님 때문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외람되지만은
말석을 차지하면서 수년 전에 김우창 선생님 모시고 포럼을 했던 적이 새롭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사실은 최연소 회원이었어요. 우리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 강현배 교수님 역시 강현배 교수님은 저와 같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뜻한 바 있어서 인하대학교 석좌 교수로 현재 재직 중입니다. 정말 훌륭한 과학자이십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백승희 교수님과 최만수 교수님은 저와 더불어서 지금 관악 캠퍼스에서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분을 통해서 세계적인 학문적 업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승희 교수님은 상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백승희 교수님 때문에 축하 자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15살에 경부선 열차를 타고 서울 올라가서 지금 이제 50년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창녕성가인데 고향 또한 창녕입니다. 지금은 뭐 부산은 이제 경남을 버리고 더 크게 됐다고 그러고 울산도 또 그러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부산, 울산 다 경상남도였어요. 저도 그러니까 준 부산 시민이라고 해도 괜찮을. 사모님 괜찮습니까? 예, 너무 기쁘고 좋은 자리라서 또 오랜만에 해운대 동백섬까지 와서 저도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올해는 더구나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정말 1948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선조들이 애를 써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대칭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깃발을 높이 들 때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역사적 논쟁, 그 많은 이념적 논쟁, 이제 대한민국 앞에서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우월성, 대한국민의 우월성을 더 높이 지켜받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존경하는 송금조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경암 학술 문화상, 경암 교육재단까지 만드는 것으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은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애국애족이라는 그 지상과제를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이장무 전 총장님, 저보다 대선배님이세요. 이장무 총장님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체험하셨겠지만 저희들이 해외 유학 갔을 때만 해도 외국 이제 유학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말귀를 좀 알아야 되니까 TV를 하나 사서 맨날 들여다봐야 되는데 TV 살 돈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TV 사는 데 가보면 뭐 일제,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 엄청난 불빛을 쏘는데 좀 싼 거 없나 그러면 그 텔레비가 나올지 몰라요 이러면서 보여주는 게 불도 꺼져 있는 골드스타 아니면 삼성이었어요. 그게 불과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어느 매장에나 가면 제일 한가운데 삼성, LG TV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적 풍요만으로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갈 것이냐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송금조 선생님께서 경암교육문화재단을 창건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선한 인재를 총장으로서의 교육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인재 장학금 제도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법과대학 교수로 있을 때 한 학생이 장학금 신청했는데, 사실은 너무 가난한 학생은 지도교수님에게 장학금 신청할 힘이 없어요. 지도교수한테까지 찾아올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학사경고 수준이었습니다. 그 왜 이러냐 보니까 이 학생은 시골 군청 소재지 출신으로서 서울업대에 입학했어요. 등록금 마련해야 되죠. 하숙비 마련해야 돼요. 과외 3개씩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 그래서 제가 A학점 받은 학생을 제끼고 학사경고 대상 학생에게 전면장학금, 저에게 할당된 유일한 전면장학금을 이 학생에게 줬습니다. 그 이후 이 학생이 성적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직 판사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골에 1박 2일로 주례를 하러 갔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전국의 인재들이 정말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해줘야 된다는 제 신념을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암 선생님의 그 높은 뜻도 이런 선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뚝 솟은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암 교육문화재단을 창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학문 공동체입니다. 그 학문 공동체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룬 분들은 널리 선양하고 표창되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받으신 4분 교수님은 우리 사회 모두가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학문적 업적 추앙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건성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뜻깊고 소중한 자리에 제가 외람되게 이렇게 참석해서 축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우리 경암 선생님, 그리고 진 박사님, 경암 선생님 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먼 길, 또 가까운 길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4분의 수상을 축하드리겠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전전임 총장이시면서 경암 학술상 시을 엄격하게 심사하셔서 경암 학술상의 품격을 높이신 이장무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낙인 서울대 총장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총장님께서 해외 출장 관계로 급하게 먼저 퇴장을 하시게 됐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먼 길 함께해 주신 성낙인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장무 경암학술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장무 위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이시고 카이스트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제11회 경암학술상 시상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영예 경암학술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학술상을 제정하신 경암교육문화재단 송금조 이사장님 4분과 이사님 여러분, 학술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방금 귀한 축사를 해주신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님과 학술상 수상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월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학계 최고의 석학을 경암학술상 심사위원으로 모셨는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송금조 회장님께서는 척박한 자갈밭을 갈아 옥토를 이루는 경암의 창조적 도전정신과
근검 절약을 통해서 기업을 일으키셨고 모은 재산을 쾌척하여 경암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특히 2005년에 제정된 경암학술상은 인간사회의 진보 또 개선은 학술적 연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친 이러한 공헌을 영예롭게 기려야 한다는 정금조 재단 이사장님과 진혜연 상임이사님의 고귀한 뜻에 따라서 제정이 됐습니다. 오늘 제11회 경암학술상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70년 전 아시아의 매우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도약은 우리가 이룬 학술적 그리고 문화적 성취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선정 발표된 광복 70주년 70년 과학기술 대표 성과에서 우리는 오늘의 기술 강국이 되게 한 한국의 최초의 자동차 개발, 초대형 유조선의 개발, D램 메모리 반도체 개발은 물론이고 화학자이신 고 이태규 박사, 물리학자 고 이휘조 박사, 그리고 의학자 이황 박사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이 이룬 이론과 발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국가적 도전을 앞에 둔 21세기에도 지식과 학문은 그러한 도전을 헤쳐나갈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학술상을 제정해서 학술적 업적을 영예롭게 기리는 것은 우리가 이룩한 성공을 이어나가는 한편 더 높은 개인적, 국가적 성취를 이루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의 수상은 개인 연구자는 물론 그들이 속한 기관, 그리고 국가에도 명예와 성공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카나다의 과학기술자문회 자료에 의하면 1941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저명 국제상을 받은 수상자 수는 미국의 경우 1403명이었고 영국이 222명, 프랑스가 91명, 독일이 75명이나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수상자는 아직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암학술상 수상자 중에서 노벨상과 필즈상과 같은 세계적인 상의 수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 경암학술상이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넘어서 세계적인 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에도 인문사회,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공학의 네 분야에서 우리 인류사회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해서 큰 성과를 이루신 훌륭한 수상자 네 분이 선정되셨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수상자 네 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또 빛나는 업적을 계속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영광스러운 학술상 시상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각지로부터 원로에 왕림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암학술상의 제정, 심사, 시상 등 운영 전반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송금조 이사장님을 위시한 경암교육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경암학술상을 아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장무 경암학술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공학부의 심사위원장이신 이우일 서울대학교 부총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11회 경암학술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구성된 인문사회,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부문 24분의 심사위원을 대신해서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심사위원들은 정선된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예비심사와 2차례에 걸친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고도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경암학술상의 심사 기준과 원칙은 첫째, 학문적 독창성, 둘째, 현역 학자일 것, 셋째, 국가 발전과 세계적 보편성의 기여 등 3가지입니다. 즉, 수상자들은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대가임과 동시에 현재에도 여전히 성취의 도상에 있는 학자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들의 학문 세계가 국가 발전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류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상자들의 훌륭한 인격과 고매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수상하시는 분들의 업적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부문 수상자인 김우창 교수는 따뜻한 심미적 이성을 추구하였고 과도한 주관의 힘을 빼는 체념의 조형을 주창하였으며 사실중심, 상호작용의 가능성, 열린 감성, 정확한 언어구사라는 학문적 덕목에 충실한 대표적 한국 지성입니다.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인 강현배 교수는 역문제와 이미지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며 60여 년간 미해결 문제였던 폴야 세고 예측과 애슐비 예측이 서로 동치임을 증명하고 두 예측이 모두 참임을 증명하여 응용수학 분야를 국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석학입니다. 생명과학 부문 수상자인 백성희 교수는 암 전이 억제 유전자 KI1의 전사 조절에 대한 연구와 SUMO화에 대한 연구를 네이처, 셀 및 PNAS 등 저명 학술지에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폰틴 단백질에 관한 연구로 줄기세포 분야의 새로운 연구를 위한 계기를 제공한 학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학부문 수상자인 최만수 교수는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한 독창적인 나노입자 조립 기술, 나노 유체 기술, 나노 크랙 기계 센서 기술 등을 네이처 등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나노 기계공학 분야를 확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석학입니다. 심사위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상자 모두 외부로 드러나는 명성보다는 학문의 내면적 본질을 묵묵히 따르면서 심오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최고의 학자라는 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상자 여러분의 영예로운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경암학술상은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학술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학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본으로 삼아 학문 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정진해달라는 의미로 경암학술상을 제정해 주신 경암선생 네 분께 거듭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우일 서울대학교 부총장님의 심사보고였습니다. 네, 이어서 경암학술상위원회 위원과 학술상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암학술상 위원이십니다. 김일순 위원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을 역임하셨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윤도경 위원이십니다. 카스트 총장을 역임하셨고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인준 위원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임지순 위원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이시며 미국과학학술원 회원이십니다. 진혜원 위원이십니다. 경암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및 역대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수 인제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윤정로 카이스트 인문대학장이십니다. 홍기현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진백 카이스트 교수이십니다. 금종의 고등과학원 원장이십니다. 임정빈 순천향대 석좌 교수이십니다. 나흥식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이우일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도현 카이스트 교수이십니다. 박홍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이십니다. 다음은 역대 심사위원이십니다.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최진호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이십니다. 정명희 가천대학교 의무부총장이십니다. 김규원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강신표 인제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이민경 아주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형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네, 저 뒤쪽에 계십니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위인숙 고려대학교 교수이십니다. 박지향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안치훈 호서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서우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그간 공정한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험학술상 역대 수상자분들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2회 예술부문 수상자이신 정현종 시인이십니다. 제3회 인문사회부문 수상자이신 한영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십니다. 제4회 생명과학 부문 수상자이신 정종경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제4회 예술부문 수상자이신 윤광조 도예가이십니다. 제6회 생명과학 부문 수상자이신 이원재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제6회 예술부문 수상자이신 김지아 시인이십니다. 제8회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이신 오용근 포항공과대학교 석학교수이십니다. 제8회 생명과학 부문 수상자이신 강봉균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제9회 인문사회부문 수상자이신 이영훈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제9회 자연과학 부문 수상자이신 장석복 카이스트 교수이십니다. 제9회 특별상 수상자이신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십니다. 다음은 내빈 몇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안홍배 부산대학교 총장님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이제 시상에 앞서 경암교육문화재단과 송금조 이사장님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함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의 바탕에는 그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성실, 근면, 거약. 기업을, 삶을 성공시키는 데 근본으로 삼은 그 평범한 믿음과 노력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배웁니다. 경함의 가슴속에 돋아난 또 다른 신념. 그것은 나눔과 행복입니다. 마침내 경함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다 풍요롭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려는 놀라운 나눔. 그로 인해 경함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경함은 사람을,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인 교육과 문화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사람을 키워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학술과 문예를 꽃피우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사람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특히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둘 새롭게 발견했다는 데서 그런 분한테 상을 주게 된 것을 보람찼다는 말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소중한 메시지를. 경함 송금조.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서 당신의 나눔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있어 우리는 진정 행복합니다. (2004년 2월) 평생 이룬 결실을 다시 우리 사회로 환원하려는 경함 송금조 선생의 뜻을 받들어 설립된 경함 교육문화재단. 대한민국의 발전, 그 밑거름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술 진흥으로 우리나라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문예 창달을 위하여 경함 교육문화재단은 존재합니다. 경함 교육문화재단의 중심 사업은 경함 학술상의 제정입니다. 매년 인문사회,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예술 등의 부문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학술적, 예술적 업적을 만들어내는 분께 수상하는 경함 학술상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의 노력을 칭송하고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절정, 예술의 절정, 학문의 절정에 도달해 있는 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꽃피운 놀라운 업적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 세상 속에 더 깊이 스며들도록 만듭니다. (2005년) 1회 수상자들의 시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경함 학술상은 10회의 시상식을 통해 자신만의 분야에서 오랜 노력으로 이뤄낸 놀라운 결과들로 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총 47명의 수상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경험학술상은 연구 및 문화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데 기여한 학자, 전문가, 예술가들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 귀중한 업적들의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문 연구와 예술 활동에 매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이를 귀감으로 삼아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학문과 예술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경암교육문화재단은 다양한 학술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암학술상 수상자들이 연구과제나 예술세계, 자신의 삶이나 철학과 연관된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는 수상자 학술 강좌를 통해 후학들과의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문과 예술의 성과를 사회와 함께 나눕니다. 2005년부터는 학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암 바이오 유스 캠프를 실행, 국내 저명 과학자들과 전국의 고등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 기초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전국 학생 설계 경진대회를 지원, 대한민국 기계공학의 발전과 창의적인 젊은 기계공학도 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바탕, 교육과 문화. 경암교육문화재단은 그 창조적인 에너지를 더 키워가기 위해 앞으로 보다 역동적으로, 보다 진취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교육과 문화를 누리는 진정 행복한 세상을 향해 쉼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부문입니다. 김우창 교수의 연구 업적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제11회 경암학술상 인문사회 부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우창. 격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 변화에 무력한 존재인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어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표피적 확장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인류 문명과 인간의 삶의 깊이에 대한 사유로서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해주는 학자가 있다. 20대에는 영문학자로, 30대에는 문학평론가로, 40대 이후에는 시대의 흐름에 거슬러 문제를 직시하고 성찰하는 지식인으로, 그리고 이제 이성과 감성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도 경계하는 심미적 이성을 모색하는 사상가로 우리 곁에 있는 김우창. 김우창은 삶의 탐구를 문학을 넘어 철학, 역사, 예술, 미학, 사회 정치적 분석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 한국 사회, 나아가서 인간 전반을 깊이 성찰해왔다. 현실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근원적 조건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를 제안하기도 하고, 문학과 현실, 개별과 보편, 감성과 이성, 나와 이웃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동심원적으로 넓혀나가면서 문학과 철학의 인문학을 넘어 인간 사회의 전 분야를 넘나들며 한국 인문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5권의 단독저서, 4권의 대담집 및 칼럼집, 20여 권의 공저 및 공편, 5권의 번역서 등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적 이분법 그 너머를 주시하며 쉬지 않고 펜을 들었다.
문학과 철학과 역사라는 인문의 바다에서 언어를 미끼 삼아 미지를 낚는 고독한 사상가 김우창. 그는 현재에도 다양한 매체에 칼럼이나 대담을 기고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엄밀한 학문 세계를 보여주는 노작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문화 활동 또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곧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김우창 전집. 원고지 분량만으로도 대략 7만 장 내외. 이 어마어마한 양 안에 담긴 그의 사유의 깊이와 여전히 식지 않는 그의 열정에 경암학술사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네, 김우창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상은 송금조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11회 경암학술상 인문사회부문 김우창. 우리 시대가 누리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풍요로움은 귀하가 이룩한 탁월한 학문적 업적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그 성취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귀하의 기념비적 업적과 사회적 귀감이 될 값진 삶을 기리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6일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송금조. 네, 축하드립니다. 김우창 교수님께는 상패와 상금 2억 원이 수여됩니다. 네, 교수님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적어온 것을 읽겠습니다. 상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상을 받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60년대 초 서울대학의 제 연구실 옆에 송옥 교수님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작가 김광주 선생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작품 쓰는 일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다가 자신의 작품 활동을 동네 양복점의 일에 비교하여 주문이 있는 대로 주문자의 몸의 치수에 따라서 양복을 만들듯이 작품을 써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저술 활동을 되돌아볼 때 그 단편적이고 산만한 성격을 문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김광주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 생각하게 됩니다. 쓰게 된 글들의 성격이 이렇게 된 것은 사회라든지 그 당시 우리의 문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정에 관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변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연과학의 학문적과 진전과 관련해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고 또 그것이 변화에 대한 그것은 변화에 대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사고에도 그에 비슷한 패러다임이 있고 그 전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분명치 않은 경우라도 이러한 패러다임은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좀 불분명해진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이 분명치 않은 경우라도 과제를 미시적으로 접근하는데 그 나름의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사고는 사회적 상징세계의 통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문화도 지나치게 통일이 되면은 어떤 학자들 말로는 무쇠의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문화는 스스로 이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창조적 변화를 수용해가는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문화 일관성이 파괴된 곳에서 개인의 삶도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글도 쓰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부적인 데 관심을 두다 보면 개인이 그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시점이고 시간의 점이고 또 지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일단 이 지점을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문학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학문적 영역을 벗어나 글쓰기를 시작한 것은 주로 문학평론의 분야에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개 작품을 주문하는 사람들의 잡지사라든지 출판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단편적인 것들이 됐지만은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김광주 선생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문학평론도 논리적으로 전개돼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작품 안에서 찾아내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몇 가지의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그러한 문학 해석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또 문학의 구조를 얘기하는 구조학도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의존해서 하는 것과는 달리 문학은 좀 더 섬세한 고찰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사 구조, 얘기의 구조나 이데올로기적인 설명으로 모든 이 얘기를 돌려버린다면은 그 문학의 재미는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구조의 흐름을 자세히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문제 삼더라도 그걸 매우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은 비슷한 흐름 속에서도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삶도 사실 하나로 보면은 생로병사 또는 태어나서 죽는다는 매우 간단한 노정으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인적인 삶은 얼마나 다양한 것입니까? 모든 개체는 일단 유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검증하는 것이 문학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 6월에 미국 여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다른 여성들과 함께 북한에 갔다가 휴전선을 경유해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이넘이 곧 자서전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관계해서 미국 어느 잡지에 평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학교에 다닐 때 이 지질학반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현지 답사를 나섰습니다. 근데 그 현지 답사를 나서다가 길에 보니까 거북이가 한 마리 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를 들어서 강물에다 집어넣고 구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거북이는 지금 무태에 올라와서 땅에 올라와서 알을 낳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밀어넣어버리면은 몇 달이 지난 다음에야 알을 낳을 수가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운동을 하면서 스타이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살아본 그 일에 살아본 당신이 전문가니까 당신이 말해보시오. 이렇게 반드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회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북이에게 물어보라 하는 말은 자기의 중요한 모토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학은 거북이 얘기를 하되 거북이의 사정을 참조하여서 하는 인간활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개인이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고 그 진실에 공감하는 것이 되는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즘 생물학에서는 사람 이 신경계통에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머리에 비춰서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능에는 모든 다른 다른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 일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단순한 연역, 추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원래 마음의 존재가 사물에 일치할 수 있다는 직관적인 것이 있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수학자 로저 펜로즈가 자신의 수학적 체험을 말하면서 그 수학적 직관은 대체로 시각적으로 오고 그것을 표현하기가 쉬운 것이 그래프를 통해서인데, 다른 수학자에게 설득을 하려면 이걸 수식으로 풀어놔야 된다. 근데 이것은 괴로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쓴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이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선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적 직관, 문학작품에서의 직관도 구체적인 사건을 지각을 통해서 알면서도 동시에 보편적 존재에 일치하는 어떤 인간의 기능,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저는 김종명 선생의 조각을 이리저리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선생은 시, 서, 화, 3절의 예술가입니다. 그 서예 작품이 많은데, 서예 작품에는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당나라 황제가 연못을 하나 봤습니다. 달빛이 밝을 때면 연못 가운데 아름다운 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황제가 화공에게 그 모습을 그리도록 해서 사신을 보내서 그 그림에 맞는 산을 찾게 하였습니다. 사신은 우리나라의 창원,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아까 성낙인 선생께서 창원에서 오셨다 그러는데, 창원에 있는 백월산에 이르러서 그 산을 발견했습니다. 사신은 확인을 위해서 산에 있는 바위 위에다가 자기 신발을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황제가 그 연못에서 보니까 그 신발이 걸려 있는 산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월산이 그 연못에 비치는 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김종명 선생의 서예로 쓴, 글씨로 쓴 데도 나오지만은 서정주 선생의 시에도 여러 번 되풀이돼서 나옵니다. 이 환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자연의 넓은 지면에 일치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우화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리 이전에 직관적으로 사물과 사람 마음속에 일치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일화를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관을 이론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론은 지적인 연구이기도 하고 현실 정책의 구상에도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을 개체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념적 폭력을 완화하는 데 하나의 역할을 맡습니다. 추상적인 거, 이론적인 거, 이념적인 것은 언제나 개체의 관점에서는 폭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작업 뒤에는 마음과 사물이 일치한다는 존재론적 일치의 공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쁜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문화건축의 실험도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험들로부터 보다 큰 조화와 창조적
창조적 도약을 이루는 학문과 문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편적 인상을 기술하는데 그친 저희 저술 같은 것을 넘어 커다란 창조적 저작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변치 못한 업적에 상을 주신 여러분, 경암교육과 문화재단, 재단 학술상위원회, 심사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이 과정의 단초가 된 추천자, 또 축하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 이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우창 교수님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 부문의 시상입니다. 강현배 교수님의 연구 업적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11회 경암학술상 자연과학 부문 인하대학교 수학과 강현배 교수 2008년 수학계를 뒤흔든 획기적인 발표가 있었다. 지난 60년간 수학계에서 풀리지 않던 난제인 폴야 세고 예측과 애슐비 예측의 명쾌한 증명. 세계를 놀라게 한 주인공은 순수 수학을 역학, 복합물 이론의 응용 분야와 연결하는 학제적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응용수학자 강현배였다. 어린 시절 수학을 좋아했던 아이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마음이 가장 평온한 연구자로 성장하였다.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풀기 힘든 수학적 문제와 마주했을 때다. 그러한 문제들을 즐겁게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그는 이 자리까지 왔다. 그는 폴야 세고 예측과 애슐비 예측,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두 분야에서 제시된 질문이 사실 같은 것이며 모두 참임을 미국 유타대 밀턴 교수와 함께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의료 영상 장비에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 내용을 고민하다 두 명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난제를 기필코 해결해낸 그는 현재 자신의 연구 결과를 실제 기술에 접목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60여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수수께끼의 풀림으로 순수 수학과 응용 분야는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순수 수학과 산업계 간의 소통과 연결을 모색해야 할 지금, 강현배야말로 순수 수학과 응용 분야 융합의 리더가 되어주고 있다. 또한 그는 영문제와 이미징에 관한 탁월한 업적을 내놓았다. 발표한 130여 편의 논문은 지금까지 1522회라는 경이로운 인용 횟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학 분야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최상위에 속하는 숫자다. 2005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페이브스 렉처를 시작으로 홍콩, 일본,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기조 강연자로 초청되는 등 열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수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강현배. 이제 그는 노이만 푸엔칼의 작용소의 스펙트럴 이론과 플라즈몬 공명에 대한 국제 워크숍을 인천에서 개최하는 등 이 분야의 국제적 연구를 증진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강현배의 끝없는 지적 호기심이 앞으로 어디까지 도달할지 우리는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 강현배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11회 경암학술상 자연과학 부문 강현배. 우리 시대가 누리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풍요로움은 귀하가 이룩한 탁월한 학문적 업적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그 성취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귀하의 기념비적 업적과 사회적 귀감이 될 값진 삶을 기리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6일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송금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현배 교수님께는 상패와 상금 2억 원이 수여됩니다. 네, 강현배 교수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1994년부터 97년까지 고려대학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김우창 선생님도 물론 그 당시에 원로 교수님이셨죠. 영문과에 고려대학 내의 대학신문에 쓰셨던 칼럼을 보고 크게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김우창 선생님의 칼럼을 찾아서 읽고 했던, 오늘 처음 뵀지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평소에 글을 통해서 존경했던 김우창 선생님하고 같이 수상을 하게 돼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업적으로 이 포올리아 세고 예측, 애슐비 예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어떤 호사가들은 내 성과를 길거리 사람들한테 이해시키지 못하면 그 제대로 한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올리아 세고 예측과 SLB 예측을 증명했던 과정을 그냥 여담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올리아 세고 예측이, 그러니까 소위 편극 텐사라고 하는 어떤 행렬에 관한 얘기인데요. 입체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응되는 행렬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시하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행렬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행렬이란 건 3차원 같으면 그 숫자가 3개 놓여있는, 이렇게 컬럼이 3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9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 행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접으면, 대각선을 가지고 접으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 있는 숫자는 6개죠. 그런데 이 6개의 숫자들이 다 기하학적인 구조에 의존합니다. 기하학적인 모양에 따라서, 입체의 모양에 따라서 이 숫자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포올리아와 제고가 그 사람들의 프린스톤에서 출판된 1951년에 출판된 책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예측을 내놓았는데, 그 예측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측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행렬의 대각선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입체는 공이다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의 그 유명한 슈이퍼니 하는 유명한 수학자들이 그걸 증명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결과는 못 만들어졌습니다. 그 못 만들어진 까닭이 뭔가 하면, 질문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질문이 잘못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잘못 제시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편극 텐서에 관한 연구는 사실 19세기 말서부터 등장합니다. 19세기 말에 이미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을 섞어가지고 컴파지트, 그러니까 복합물이라는 걸 만듭니다. 새로운 성질을 갖는, 기계적으로 섞는 겁니다. 케미컬리 섞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계산하고 하다가 등장하는 게 이 편극 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포지트 시어리에서 꾸준히 편극 텐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이 컴포지트 시어리가 워낙 크고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단초가 제공됩니다. 이 포올리아 세고 예측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이 컴포지트 시어리에서 나옵니다. 1993년에 로버트 립턴이라는 루이지애나 대학의 교수가 편극 텐서, 이 매트릭스의 이 고유값에 대한 상한, 고유값이 이거보다 작다, 그 다음에 고유값이 이거보다 크다 하는 상한과 한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립턴이 보인 게 한이 만족되는 게 아니고
타원체에서는 3차원 타원체에서는 이 하한이 성립한다 하고 증명을 했어요. 논문에서. 그러면 폴리아제고의 예측은 수정돼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돼야 되는가 하면 하한이 만족되는 입체는 타원체다 하고 수정이 됩니다. 물론 애초의 폴리아제고 예측은 이 수정된 예측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성립합니다. 이제 단초가 보인 겁니다. 이제 아주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온 거죠. 사실 이건 여담입니다만 한 2달 전쯤에 제가 립턴의 노미네이션, 립턴 교수가 그 대학 디스팅귀시 프로페서로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노미네이션 레터를 써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물론 좀 더 전문적인 수준에서 썼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제가 인버스 프로블럼을 연구했었는데요. 그 인버스 프로블럼에서 자연스럽게 이 편극 텐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극 텐서가 자연스럽게 이게 기하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근데 그냥 뭐 다른 연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산 내려올 때 한 2시간 반 시간이 되면 노트를 꺼내서 한 번씩 계산해보고 역시 안 되는구나. 그냥 접어뒀다가 또 몇 달 지나서 또 부산 대전 내려갈 길이 있으면 또 한번 꺼내서 계산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꼭 풀어야 되겠다는 막 그 강렬한 게 없었어요. 근데 2005년이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에서 국제학회를 조직했습니다. 인버스 프로블럼에 관한 국제학회지만 지금은 쭈리 ETH였지만 그 당시에 프랑스 에콜 폴테크닉에 있는 아마리 교수하고 같이 둘이서 학회를 조직하면서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석자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유타 대학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그램 밀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그램 밀턴 교수는 교육은 물리학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컴파짓 세어리를 하시는 분인데 컴파짓 세어리에서는 수학과 교수로 계시지만 뉴욕 대학의 수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유타 대학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 컴파짓 세어리에서는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이분이 오셨습니다. 초청에 응해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보통 하듯이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같이 한 잔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얘기서부터 온갖 얘기를 했죠.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폴리아제고 우리 분야의 폴리아제고 예측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러면 다원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가만 듣고 있더니 밀턴 교수가 우리 분야에도 예측이 있는데 그게 애슐비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슐비라는 분은 고체물리학, 영국의 저명한 고체물리학자입니다. 애슐비 예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백타장이 입체의 내부에 생성되는 백타장이 평등하면 그 입체는 반드시 타원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백타장을 적분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편극 텐서인데 하나는 편극 텐서가 이러이러하면 타원체고 하나는 백타장이 이러이러하면 타원체고 이거 두 개가 같은 게 아닌가 섬광처럼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밀턴 교수하고 같이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먼저 증명하도록 시도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해결했습니다. 같았습니다. 두 개가 같았습니다. 같다는 뜻은 하나가 참이면 다른 것도 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립턴 교수가 썼던 증명 모든 걸 다 분석하고 수도 없이 많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초교육원 저기 계시는 임현진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초교육원 일은 안 하고 계속 그 계산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그 두 개가 같다는 걸 증명하고 서둘러서 논문을 발표하고 곧바로 애슐비 예측을 증명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애슐비 예측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폴리아제고는 숫자지만 애슐비 예측은 백타장입니다. 백타장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애슐비 예측을 증명하기로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밀턴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나눈 지 꼭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논문을 완성하는
그래서 그 덕분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상을 만들어주신 경암 선생님과 경암 학술, 교육문화재단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요즘같이, 실용적 가치가 이제 앞세워지는 시대에 이 순수 자연과학이나 뭐 인문학 같은 걸 이 가치를 보시고 그런 쪽으로 상을 제정해 주신 게 잠옷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를 이 상에 추천해 주신 우리 대한수학회 회장님과 그 회원들, 그리고 저 부족한 업적을 높이 평가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저 학술상 수상위원 이장무 총장님을 비롯해서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감사를 또 드려야 될, 이건 분이 아니고 학교, 제가 인하대학에 있는데요. 인하대학에서 1년에 한 학기 2과목을 강의하고 한 학기는 놀 수 있는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배려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제가 이런 연구를 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폴리아 재고 예측은 서울대학에 있을 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중요한 연구들을 했는데 아마 그런 배려가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 연구 중에 거의 전부 다가 공동연구입니다. 국제적인 공동연구.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많은 수학자들과 국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그분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예. 제가 지금 원고를 안 들고 와가지고 저기 저 뒤에 앉아 있고 요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저희 가족들에게 크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집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이런 연구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예, 크게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강현배 교수님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 부문의 시상입니다. 먼저 백성희 교수님의 연구 업적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11회 경암학술상 생명과학 부문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백성희. 우리의 생명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하는 무서운 질병 암. 인류의 난제인 암의 정체는 과연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 여기 암 연구의 최대 숙제 중 하나로 꼽혔던 암 전이 억제 유전자 연구를 주도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과학자가 있다. 새로운 암 억제 인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기능을 규명함으로써 암의 발생과 전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과학자 백성희. 미국에서의 연구원 시절 유방암 환자였던 부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유방암 연구에 뛰어든 지도교수의 헌신에 감동한 백성희 교수. 그는 소망했다.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그의 연구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암 발생과 전이에 대한 독자적 연구 분야를 개척한 그는 암 전이를 차단하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법 개발을 위한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항암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크로마틴 리모델링과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대한 연구에 집중. 현재까지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0년에는 크로마틴 리모델링 인자가 메틸화되면 저산소 반응을 음성적으로 조절한다는 내용을 발표. 몰레큘러 셀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대장암 억제에 중요한
고아 핵수용체의 기능을 밝혀내고 2014년에는 암 발생에 관여하는 고아 핵수용체들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총설 논문을 발표해 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방암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탈메틸화 효소인 LSD1의 연구를 수행하던 중 일주기 리듬에 따라 LSD1이 인산화되는 것이 생체 리듬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2015년에는 줄기세포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폰틴 단백질을 규명하여 재생의학 연구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며 연구 성과가 암 진단과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와 다양한 협업을 이루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지의 에디터로 활동하는 등 국제 공동연구 활동을 선도해가고 있다. 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며 생명과학의 미지의 영역을 밝혀가고 있는 백성희.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젊은 과학자가 있어 우리는 머지않아 수많은 생명들이 그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백성희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11회 경암학술상 생명과학부문 백성희. 우리 시대가 누리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풍요로움은 귀하가 이룩한 탁월한 학문적 업적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그 성취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귀하의 기념비적 업적과 사회적 귀감이 될 값진 삶을 기리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6일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송금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백성희 교수님께는 상패와 상금 2억 원이 수여됩니다. 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암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하신 송금주 이사장님, 그리고 큰 애정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는 진혜연 상임이사님. 사실 오늘 처음 진혜연 상임이사님을 뵀는데 정말 친정 어머니처럼 그 친정에 온 딸 맞이하시듯이 너무 예쁘게 안아주셔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를 이 상에 추천해 주신 분들과 선정해 주신 분들, 이장모 전 총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상을 굉장히 받고 싶었는 게 몇 번 냈다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을 한 번 내면 잘 받았는데 유독 그렇게 안 됐던 게 경암학술상이어서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내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고 걱정도 해주셨는데 드디어 이번에 받아서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제 제가 의미가 남다른데 사실 교수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되면은 이제 하는 연구가 조금 더 도약을 했으면 좋겠고 뭔가 좀 돌파구가 있고 한 단계 좀 더 앞서가고 싶고 뭐 그런 욕심들에 좀 답답하던 때에 이런 상을 주셔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 말에 처음 이제 서울대에 부임해서 연구실을 오픈했을 때가 12월 23일 거의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었었는데, 그때 지금 첫 멤버였던 사람이 인하대에 가 있는 김정화 교수 비롯해서 몇 명 있었는데, 어떤 연구 주제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왕 연구를 할 거면 인간의 질병에 관련된 연구를 하자. 그게 그 연구가 성공했을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한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연구라도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주제를 선택했던 게 암전이 억제 유전자에 대한 연구였는데, 암이 초기 단계에서 이제 한 군데에 머무르기 때문에 별 이렇게 제거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말기암으로 가면서 혈관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말기암 전이가 되면은 잘 살 수가 없으니까 암 전이를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스위치처럼
온오프를 하면 암전이가 억제되고 그런 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운이 따라주려니까 일사천리로 저희가 가정했었던 게 풀렸고 한 2년 정도의 네이처에 내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됐었습니다. 사실 첫 연구가 네이처에 간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었었는데 반면에 그렇게 쉽게 내니까 그다음부터는 네이처를 계속 쉽게 낼 줄 알았는데 한동안 그게 마음처럼 잘 풀리지가 않아서 답답함도 있었고 도대체 몇 년 주기로 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시작할 때 많은 자신감을 갖게 해줬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성 교수다 보니까 그리고 진혜연 상임이사님께서도 저를 보시면서 여성 과학자가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마음을 또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구실에서 초기에는 여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그 여학생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회와 그 가정의 도움이 없으면 그러니까 집에 지금 따님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어떤 육아, 결혼, 육아, 출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주 유능한 여성 과학자들이 그냥 어머니와 연구자의 일을 병행하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의 길을 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작하는 그런 젊은 여성 과학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급적 그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런 능력 있는 여학생들이 좋은 그 훌륭한 여성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많은 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제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얹혀서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제학회를 나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서 아무 부담 없이 출장을 나갈 수 있고 저희 애들도 제가 출장 간다면 별로 슬퍼하지 않는데 저희 할머니가 해외여행 가신다면 일주일 전부터 울고 그래서 엄마의 지금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생각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듯이 저희 애들을 키워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육아를 많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묵묵히 그런 육아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저희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난 것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인생에 3번의 중요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어떤 행운이 있었나 어떤 기회가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지금 저희 은사님이신데 여기 와 계신데 제가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지도해 주신 정진아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게 된 거, 그러니까 그 연구실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들어갔구나 하고 되게 기뻐했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 좋게 그 연구실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고 같이 공부했던 4년 선배인데 제가 이제 남편으로 사귀게 되면서 반말을 쓰게 돼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어쨌든 선배가 남편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실험을 처음부터 배웠는데 뭐 지나면서 이제 제가 큰 소리도 많이 하게 됐고 어쨌든 좋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모교로 돌아와서 훌륭한 동료 교수님들 만나고 또 이제 똑똑한 우리 학생들 만나게 됐던 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고 제가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3번의 기회가 다 끝난 거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아직도 어떤 기회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학자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 정복이 되면 사실 연구할 게 없겠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암이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뭔가 인류의 건강과 증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인류한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장호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노벨상에 목말라 하는데 미국에는 라스카상이라고 노벨상을 예측할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카상 수상자들이 대부분 노벨상을 많이 수상하게 됐는데 저는 이 경함학술상이 그런 한국의 라스카상,
그래서 노벨상을 예측할 수 있는 상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학부에도 이미 3분이나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못 받으면 그분들로 받으시라고 푸시를 해서 어떻게든 경암학술상 수상자 중에 한국에서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상당히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남편과 그 시간을 맞추고 또는 연구하는 데에 많은 배려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 같이 연구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제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인생의 동반자 김근일 교수를 만났고 그 2딸 재인과 혜인 그리고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은사님 지금 정진아 교수님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정년 퇴임하시는데 정년 퇴임하긴 너무 아까우십니다. 어쨌든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계속 후학들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의 그 강봉균 정종격 이원재 교수님께서 저도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상에 먼저 경암상을 받으셔서 이상이 얼마나 좋고 받기 어려운지 본인을 경암 삼총사라고 하면서 저한테 과학자는 경암상 수상자와 아닌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 분발해서 꼭 받으라. 이렇게 자극을 해주셔서 드디어 제가 사총사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 시상식까지 먼 길도 마다 와주신 황덕수 저희 학부장님, 이건수 부학부장님, 최희정 교수님, 김진홍 교수님, 황성순 교수님 이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 어떤 그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그 즐거움을 준 그리고 항상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저희 연구실 학생들 지금 뒤쪽에 쭉 앉아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분들한테 덕분에 아주 행복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암학술상을 받은 만큼 경암학술상의 격에 맞게 경암학술상을 빛내고 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세희 교수님의 수상소감이었습니다. 다음은 공학 부분의 시상입니다. 최만수 교수님의 연급작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11회 경암학술상 공학부문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최만수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 10억 분의 1미터라는 가늠할 수조차 없이 미세한 나노의 세계를 밝혀가며 이 거대한 세상을 혁신해가는 이가 있다. 나노 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제어하는 에어로졸 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최만수. 그는 기계공학의 나노 기술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로 국내 나노 기계공학 분야의 초석을 다지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이 분야의 국제적 리더로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다. 유학 시절 다른 학문 분야와의 융합이 새로운 이론과 기술 개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그는 귀국 후에도 기계공학에 나노공학을 접목시키는 힘든 도전을 계속해 나갔다. 그리하여 에어로졸 기술을 이용하는 독창적인 나노 입자 조립 기술, 안정된 나노 유체 기술, 나노크랙 기계 센서 기술, 새로운 탄소 나노 입자 에어로졸 제조 기술 등 나노공학의 세계적 발전의 이정표가 되는 탁월한 업적을 내왔다. 2006년 개발한 나노스케일 정밀도의 병렬식 에어로졸 나노 입자 패터닝 기술은 나노기술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고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나노스케일의 3차원 나노 입자 구조물 어레이를 대기업 중에서 제조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2014년도에는 기존보다 수십 배 성능을 높인 3차원 라만 소자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나노 리소그래피 기술인 IAA를 창안하였고 이 나노 기술을 플라즈모닉 태양전지, 표면 라만 증강 소자 및 OLED에 응용하여 다양한 신개념 나노 소자에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최근에는 크랙을 이용하여 기존보다 100배 이상 감도를 높인
나노크랙 인장 센서를 개발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 최초로 다층 멀티스케일 나노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이를 연료 전지에 적용하여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최 교수가 개발한 여러 나노 기술은 향후 나노공학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평가. 국내 및 국제 특허 등록되어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최만수 교수가 이뤄낸 수많은 최초의 기록들은 나노기계공학 분야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그 기술들을 산업체에 이전하여 우리나라 산업체가 미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헌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석학 최만수 교수. 그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인 나노공학과 기계공학과의 성공적 융합은 인류 에너지 문제 해결 등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줄 것이다. 네, 최만수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11회 경암학술상 공학부분 최만수. 우리 시대가 누리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풍요로움은 귀하가 이룩한 탁월한 학문적 업적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그 성취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귀하의 기념비적 업적과 사회적 귀감이 될 값진 삶을 기리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6일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송금조. 네, 축하드립니다. 최만수 교수님께는 상패와 상금 2억 원이 수여됩니다. 네,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우선 부족한 제가 경암학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이 상을 제정하여 주신 경암 송금조 이사장님과 심사를 해주신 모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은 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25년 동안 저와 함께 연구활동을 한 저의 제자들과 또 동료 연구자들에게 큰 인정이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특별히 저는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제정한 국비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1983년부터 미국 버클리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7년에 정부가 당시 최대 기초연구개발 사업으로 만든 창의과제 1기 연구단인 나노입자 제어기술연구단에 선정되어 나노공학의 정의도 불명하겠던 시절부터 일찌감치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나노공학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11년도부터는 국가 대형 연구과제인 글로벌 프론티어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에 선정되어서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 나노공학을 에너지 기술에 접목시키는 융합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저의 현재 위치는 전적으로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983년도 버클리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할 당시 지도 교수셨던 그라이프 교수님의 친구인 AT&T 벨랩의 백운출 박사님께서 미래광통신 시대 핵심 소재인 광섬유 제조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신 것이 씨앗이 되어서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나노 기계 공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그라이프 교수님과 돌아가신 백운출 박사님께 오늘날에 제가 있게끔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계공학의 전통적 학문인 열전달을 전공하면서도
나노 에어로졸을 다루는 광섬유 제조 열공정을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삼았던 것이 현재의 나노공학 연구로 연결되었습니다. 물론 80년대 그 당시 나노공학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노입자가 발생되고 이동되는 현상을 열전달 현상과 함께 연구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도 기계공학에 나노공학을 접목하는 도전을 계속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991년도에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와 광섬유 제조 열공정 연구를 여러 산업체와 함께 진행하면서 산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까지 발전을 시켰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보다 근원적인 주제인 나노입자의 생성과 성장 제어 연구에 중점을 두게 됐습니다. 이 주제로 나노입자 제어 기술 창의 연구단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그룹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90년대 당시 생소한 나노 기술을 기계공학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분야 학문과의 융합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온 저의 생각에 동참해준 제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실험실에서 동고동락하였던 제 제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나노입자 성장 제어 연구에서 주제를 확장시켜서 잘 제조된 나노입자들을 어떻게 조립해서 정렬된 3차원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3차원 나노 구조는 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공학적 응용과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긴 하지만 진공이 요구된다든지 직렬식 방식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는 대기압 중에서 병렬식으로 나노 입자들을 대면적 위에 3차원으로 조립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목표를 두게 되었고 2006년도에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를 보다 확장 발전시켜 다양한 나노 구조를 다차원 멀티스케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나노 크랙 센서를 비롯한 새로운 센서와 새로운 태양전지, 연료전지에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연구 인생에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우수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학자가 된 이후 받은 큰 축복이었습니다만 제가 학자가 되기 훨씬 전 제 20대 초반 대학 시절의 연구자로서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첫 발걸음을 옮기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학의 꿈을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가정 형편 중에 토플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저에게 토플 학습서를 선물해주며 유학의 꿈을 불어넣어 주었던 저의 아내 손용숙과 함께 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당시 6개월 된 아들의 비행기 싹시 없었을 정도로 어려웠던 버클리 유학 시절 자신의 박사 공부를 잠시 접어두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저의 박사 공부를 뒷바라지 해줬던 아내가 없었더라면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동료 연구자로 함께 즐거운 연구활동으로 있는 아내에게 이 영광스러운 수상은 당신의 희생의 열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힘과 용기가 되어온 아들과 딸에게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또한 평생 동안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장인 장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만수 교수님의 따뜻한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분의 수상을 축하하는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 1악장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네 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내려온 디나미스 앙상블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오신 네 분의 학자에게 제11회 경암학술상이 수여됐습니다. 앞으로 경암학술상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권위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 더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경암학술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